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수학과에 생물수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 정은옥 교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응용수학자예요. 근데 응용수학자도 저처럼 이렇게 감염병이나 혈류순환계나 생물, 바이올로지, 근데 환경 여러 쪽에서 수학을 사용을 해서 실생활에 있는 어떤 생명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거를 수리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델에는 미분 방정식을 사용한 모델도 있고 뭐 통계를 사용한 모델도 있고 확률을 사용한 모델도 있어요. 이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을 표현하는 거를 수리 모델링이라고 해요. 환자가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해내는데 손으로 못 풀어요. 넌리니어 현상, 비선형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수학처럼 그 해를 갖다 그냥 구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근사이 같은 걸 구해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같은 게 같이 이제 들어가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수리 모델링을 시뮬레이션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 모델링은 수학을 이용을 해서 실제 있는 현상들을 구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합친 거를 수리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보통 이제 병이 안 걸렸다면 감수성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susceptible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S를 갖다 써요. 환자가 돼서 감염을 시키기 전에 보균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exposed 됐다 그래요. 그래서 E를 갖다 써. 이제 환자가 되잖아요.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이제는 잠복기가 아니고 남을 감염을 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infectious의 I를 써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든 뭐 치사율이 있는 경우는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그룹들을 우리가 recovered 됐다, R을 써서 SEIR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 SEIR 형태를 우리가 long time, 한 두세 달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 데이터 처음에 신천지가 팍 터졌을 때 그 데이터로 구현을 하면은 국민의 대부분이 걸리고 말아요. 안 맞지? 우리나라 데이터는 어땠어요? 신천지 팍 터지고 2월 28일 날 정점 찍고 4월 말에 거의 0으로 떨어지죠. 감염병 데이터가 대부분 그런데 올라갔다 찍고 내려오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지금 SEIR만 갖고는 그 구현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히 행동 변화가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신천지 터지고 확진자가 막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미팅 다 안 하고, 뭐 나라에서 방역도 그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고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행동 변화가 완전히 생긴 그룹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막 공포가 있고 뭐 그런 그룹이라고 해서 fear에서 얘가 S면 행동 변화가 있는 SF라고 감수성을 둘로 나눈 거죠. 두 그룹의 차이는 뭐냐면 감염 전파율이라는 게 있는데, 행동 변화가 일어난 감수성 그룹으로 간 그 사람들은 감염 전파율이 원래 감수성 그룹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겠죠. 안 만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감염 전파율이 이 사람들에 비해서 얘는 우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한 50분의 1 정도로 났어요. 평소에 내가 한 50명을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뭐 거의 다 캔슬하고 정말 이제는 하루에 1명 정도 만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평균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4월 말까지 우리나라 데이터 갖고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요. 4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풀려서 다시 감수성 그룹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환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헐적으로 3일에 1명, 5일에 1명 그렇게 수리 모델에서 나와요. 결국은.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 터지기 전처럼 그렇게 감수성 있는 그룹에서 행동 변화 없이 있다면 감염 전파율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정말 생겨나면 신천지처럼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리 모델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계속 얘기는 했지만 과학적인, 수학적인 모델로 보여주는 게 처음이어서 이슈가 됐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아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생물수학, 생명수학 그런 학문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세대인 거죠. 생물수학도 조금 넓게 표현을 하면 산업수학 이런 것들에 좀 구체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공이라면 공 이런 걸 좀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이런 수리생물이라는 학문을 우리나라의 1세대로서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국제학회를 저희가 유치를 했고 생물수학의 기반을 좀 잘 닦아놨다. 그 다음에 산업수학에 공을 세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오셨고 시대가 바뀌어서 거꾸로 수학자를 찾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 수학이 그냥 입시 위주의 그런 수학뿐이 아니고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선제적인 정말 중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학이 하고 있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수학자로서 좀 이렇게 뿌듯했어요. 사실 뿌듯했고 앞으로 제가 이제 시니어급이기 때문에 남은 연구 생활을 조금 더 수학이 많은 생활 속에 정말 있다라는 걸 좀 알리면서 좀 지내고 싶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수하는 프로그램 선생님이 바뀌지 학생도 바뀔 테니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19 수리 모델링을 신천지 사건 터질 때부터 쭉 해오면서 느낀 건 우리 건대인뿐이 아니고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강한 가정을 수리 모델링에 넣어야지 우리나라 데이터가 맞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지켜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학교 1학년생들은 아직 캠퍼스도 밟아보지 못하고 2학기 돼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교직원들, 우리 학생들 같이 생활 방역, 그러니까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힘써야지 코로나19를 긍정적으로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